태영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 $1,000를 넘어섰는데 오늘 아침엔 $1,10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US닥의 장우석 대표와 함께 오늘 원래 배당주 이야기로 하기로 했는데 엔비디아 설명 좀 듣고 미 증시에 대한 매크로한 분석도 좀 듣고 그리고 배당주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 나오셨다고요? 예, 1년 만에 나왔고 지난번 나왔던 거 그 특별한 방송 네. 나왔던 거 외에는 정식 방송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책을 내셨어요? 네, 3프로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관심이지만 네.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뭐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엔비디아 근데 아직 이제 시작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시작이고 네. 모바일 사이클이 보통 10년 이어졌는데 모바일 사이클 10년 이어진 것과 지금 AI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1.5년 됐거든요. 1.5년. 10년 올라가는 동안에 나왔던 흐름이 1.5년이면 그 같은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아직 8.5년 남은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초기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GPU를 쓰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증권사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H백을. 그럼 일단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원하면 GPU 칩을 쓴다고 가져가면 지금이 가장 초입이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약간의 TV로 보게 되면 흑백 TV 같은 그런 시기가 네. 아닌가라고 많이 하죠. 이제 그러니까 TV가 출시된 거다. 그렇죠. 이제 막 퍼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초입 맞는 것 같아요. 초입은. 이러다 애플 시총을 잡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애플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 성장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10년 얼추. 했죠. 그렇죠. 넘게 했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 말씀. 이제 시작이라 보시면 AI 시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총은 아마도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올라가면 3조 달러를 안착하면서 네. 애플을 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시총 1위를 많이 언급하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전망했던 것은 시총 10위는 전망했는데 3위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래하게 생겼어요. 대단한 기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매출총 이익률 78.9%를 기록한 기업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1등은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원 팔면 80원이 남는 그렇죠. 회사가 나왔습니다. 80원이 남는 제조업은 아마 없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한계 비용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도 그 넷플릭스 같은 거는 사실 추가해도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기업들도 달성하지 못하는 총 이익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기사를 아침에 200빌리언 달러가 하루에 시총이 들었어요. 200빌리언이요. 빌리언. 제 계산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270조입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하이닉스가 140조인가 그렇습니다. 시총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하이닉스 1.5배의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해서 엔비디아 한 기업이 현재 3,500조 원의 시가총을 보여주면 대한민국 코스피를 이긴 거기 때문에 네. 종목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도 SBS 인터뷰하고 왔지만 그 약간의 그 사기성 그런 채팅방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할 때 그냥 미국이 안전파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아시겠지만 보통 엔비디아를 사세요라고 하면서 한국적인 시각으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혹시 그런 거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하시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엔비디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시의 영원한 격언 있잖아요. 모두가 흥분할 때. 그렇죠. 그건 지금 이제 진짜 전 세계 모두가 흥분하고, 그러니까 미장에 대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지금 다 좀 우리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 증시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미국 기업들이 뚜렷하게 실적으로 이게 반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가가 실적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엔비디아를 우리 기자님이나 저나 아주 퍼펙트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GPU 칩을 얘기하고 블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서버 격도 얘기하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내가 만약에 모든 기업을 공부하면 좋은데 공부가 안 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제가 딱 찍으면 혹시 양자 컴퓨팅 혹시 아십니까? 양자 역학? 모르죠.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도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뭔가 또 지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로 보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39달러죠.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1년 동안 새벽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과거 엔비디아가 아니니까 제가 마지막 방송할 때만 해도 이렇게 주가가 안 됐고요. 한때는 그 100달러 깨질 뻔한 주가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이 올랐다고 보여드리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 다음 그림인데 요게 보통 HTS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월봉이고 하는 건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이고요. 보시면 밑에 있는 게 EPS 모습인데 네. EPS 모습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73, 11.93 올라오는 네. 건데요. 올해 보게 되면 24달러 20센트 엄청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네. 29달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내후년 40을 찍었기 때문에 EPS 커지는 게 너무 대단하다.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 높아지는 그 네. 비율이 정말 누가 봐도 예. 올해가 24, 어마어마합니다. 내년 29, 내후년 40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걸 설명드리고 이거는 어차피 다 있는 거니까 네.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 HTS 다 있을 겁니다. 보시는데 이게 바로 5월 8일 기준이고요. 5월 네, 8일 네. 기준 보시고 넘어가서요. 현재 실적 발표한 이유인데 아까 봤던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까 봤던 요 그림 24하고 29, 40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네. 봤더니요. 25가 되고 33이 되고 43이 되죠.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죠. 올라간 3년 거. 후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본 그림은 5월 8일 기준. 이거는 오늘자 기준.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이후에 더 올라간 거죠. 아, 정확히 보면. 그렇군요. 더 숫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 올라갔거든요. 이걸 갖고 계산하는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죠. 현재 보통 EPS 곱하기 멀티플인데 PER은 5년 평균 보통 40을 내면 80배. 네.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40배 얘기하니까 보통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죠. 33달러 19센트 곱하기 40, PE가 40 곱하면 네, 1300 이거 나오는데요. 네. 이게 맥스 적정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거 그다음에 현재가 32배니까 1,062달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062달러 이하까지는 안 빠질 것 같다. 왜냐면 32배는 거의 최저퍼거든요. PER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계산할 때 하는 이 광고이기 때문에 적어도 엔비디아는 1,062보다 높고 1,300보다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각 사이 보통 EPS의 저 P 뭡니까? 저 네.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하면 대충 수익 가격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것도 계산해 보면 얼추 한 1,100, 1,000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지금. 나와서 네. 오히려 지금 만약에 1,100, 1,200 가게 되면 요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다. 절대. 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보통 MTS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주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만약에 물려버리면 진짜 큰일 난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뭐 시총이 엄청 큰 기업인데 그냥 뭐 무너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보유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요걸 보시면서 요 가운데 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게 좋은 거지 그냥 무조건 빠진 것도 아니고요. 뭐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요 사이에 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님이 지금이라도 전 재산 때려 박을까요?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진 마십시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진 마십시오. 저희 방에서 지금 최고의 수익률은 20배입니다.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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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예. 대표님이 엔비디아 추천하셨던 때가 언제죠? 장비디아로 2017년도부터 했죠. 아유.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네. 했으면 그분은 그때 뭐 뷰와 지금 뷰를 비교하신다면요. 똑같은 뷰인데 다만 이제 그때 쓰임새가 다른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게임에 대한 분이 컸었고 네.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커졌으니까 달라졌습니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GPU에 대한 칩에 대한 쓰임새가 커지다 보니까 많이 커진 건데 저도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죠. 당시만 해도 뭐 게임 쪽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채굴 쪽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뭐 AI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예,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주가보다는 조금 더 계산을 통해서 하시면 조금 더 내가 보유할 정도의 주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무려 30개의 IB가 목표 주가 전부 올렸죠. 오. 전부 올렸는데요. 네. 보통 1000, 1250, 1200, 1200, 1400도 있고요. 1100, 1160. 저 밑에 하나 예. 네. 딱 1400. 예, 보유를 유지한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다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미국 공부할 때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주요 IB가 전부 목표 올리면 그때는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통 한국에 있는 기관이 매수익을 얘기하면 그때 파는 거다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은 그
공모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안 좋으면 공모에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고 있는 30개 IB가 다 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적어도 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살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를 때려 사는 게 아니고 적재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네. 다음 장표를 네. 볼까요? 그래서 요건데요. 네. 5월 8일 나왔던 목표 주가는 1,057달러 나왔고 현재는 1,170까지 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봤듯이 이익 곱하기 멀티플 두 네. 번째 어떤 아이비들의 의견들 그다음에 현재 보고 있는 평균 목표 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고 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보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네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네. 봐도 한눈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난 다음에 목표가 바뀌는 거죠. 딱 두 가지인데 여러분 진짜 발표 전에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네. 발표의 변화된 걸 보시면 변화폭이 크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변화 꺾고 되면 나쁜 거지만 보시면서 이 정도 변화하면 내가 이제 감이 오겠죠. 이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좀 장투하면 되겠다 싶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차이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혹시 여기서 보시는 과정에서 뭐 영어가 많이 나와서 모르겠다. 뭐 번역이 필요하다.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보이는 건 상당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데이터는 다 모르기 때문에 스트롱 바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네. 거의 강력 매수가 없죠. 근데 강력 매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전체 IB가 같은 의견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엔비디아에 상당히 좀 같은 걸 제시하는 게 좀 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의견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비디아는 만약에 조금씩 포트를 구성한다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아마도 한 1년, 2년 정도는 충분히 더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목 오늘 저 장 대표님 나오시는 제목을 전 재산 넣을 걸 엔비디아 독주 언제까지로 넣네요. 좀 자극적인데요. 그래서 네. 재미있으라고 저렇게 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엔비디아를 많이 얘기해서 한 가지 얻은 소득이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실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적을 보지 않고 매매를 했거든요. 뭐 차트를 보거나 했는데 지금은 정말 실적을 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미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못하는 건데 나름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실적을 보는 걸 길렀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저의 소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잘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블랙에 대한 칩이 또 수요가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1년, 2년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약간 좀 우려가 있다 그러면 TSMC에 대한 어떤 그 주문을 맡기기 때문에 네. TSMC 대만 지역에 있는 지정학적 위험만 없으면 거의 완벽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중국이 계속 건들고 있더라고 그쪽을 잡고 그래서 그게 약간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대만과 중국과의 그런 어떤 뭐 일촉즉발의 그 많이 그 상황은 약간은 아니지만 누그러졌지만 물론 언제든지 다시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네. TSMC가 워낙 대만을 먹어 살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한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저걸 좀 같아요. 여쭤봐야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오늘 새벽에 오른 건 또 재료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머스크가 한 8조 원 가량 유치했는데 H100인가요? H200인가요? 한 H100, 예, 3만 개, 2만 개 정도. 지금 원래 8만 5천 개까지 더 매수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기 네. 때문에 뭐 계속 매입하겠죠. H100. 예, H100.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지금 현재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우리 큰 형님들 빅테크죠. 대부분 다 80%가 엔비디아 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쓴다고 한 비용이 2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 반이 다 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엔비디아 칩은 하반기까지 거의 차 있을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H100이고 B200까지 더 좋은 칩도 가격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나오기만 팔릴 걸로 보인다는 거. 사실 내년까지는 거의 물량에 대해서는 끝날 걸로 보이고. 가격대가 비싸지 않다는 건 H100이 제가 알기로 3만 달러인가? 3만 달러인데 하나에 B200도 3만 달러인데요. 3만 달러고 B200도 3, 4만 달러 합니다. 네. 차이가 안 나요. 더 높은 건데. 왜냐면 그러겠죠. 더 신제품.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예, 커지는데도 예. 불구하고 가격이 예. 크게 높아지지 그거는 않는다. 이제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냐면요. 현지 월가에서는 그만큼 이 칩에 대한 강력한 자기만의 자신감. 왜냐면 어렵게 만들어보면 보통 경쟁이 걸리는데 본인만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현재 B200을. 그래서 이제 가격도 내리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시장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지난번 할 때 어닝콜 할 때 진선의 모습은 거의 본인이 최고다라는 걸 증명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요. 그나마 좀 올라오는 AMD가 비율을 치면 한 91대 9% 정도 차이가 큽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네. 90% 이상은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I 칩에 대한 AI 시장 칩에, 재미. 예, 칩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뭐 서버부터 하다가 최근 HBM도 커지고 있다가 약간 커지고 있는 게 최근에는 전력 문제 때문에 전력 관련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AI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시장의 기여도가 약 30%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엔비디아가 없었으면 글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이 그렇게 셌을까? 약간 의심이 있죠. 당장 오늘 아침 저 미증시만 봐도 엔비디아가 그냥 견인했다고 봐야죠. 엔비디아 결했다고 보겠죠. 근데 만약에 저 엔비디아를 놓쳤거나 또는 좀 포트폴리오를 AI 중심으로 짜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네. 빅텍 기업들 말고 데이터 센터지만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뭐 브로드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브로드컴이 과거 2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 아이폰에 와이파이를 만들었던 기업이거든요. 지금 많이 커졌죠. 근데 진짜 AI에 관심 있으시면 엔비디아 그냥 딱 네. 엔비디아 변두리 기업은 그냥 아닙니다. 그건 엔비디아 꼭 엔비디아 사시거나 아니면 아닌 걸로.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엔비디아 한 주 더 사라. 그러니까 어떤 게 하는 거냐면 AMD 주가 싸니까 사겠다. 그런데 어차피 이 본류의 AI 흐름은 엔비디아가 이끌어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면 아닌 거지 굳이 다음 기업들 아니면 엔비디아 비스무리한 기업들은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지키기 위해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채워지는 거지. 네. 다른 AI 종목은 필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장 대표님 명쾌하게 답해 주시니까 진행하기 아주 편합니다. 네. 미증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미국 증시로 좀 이야기를 예.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완전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경제가 너무 세죠. 저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실업 3.9%, 그다음에 매월마다 신규 일자 수가 뭐 20만 건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직자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가 2개였거든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내가 고르는 거예요, 직업을요. 고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GDP가요. 작년에 2.5%, 올해가 2.6%. 근데 작년에 미국 2.5% 할 때 한국이 1.3이었거든요. 너무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소득 한 2만 달러 수준의 국가처럼 발전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미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짠가 싶어요, 제가 보면. 근데 진짜겠죠. 그래서 너무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사실 AI가 또 많이 올렸지만 뭐 기업의 이익을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미국을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직까지 안 하는 분이 많은데, 예.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외 이민, 해외 유학, 해외 취업, 해외 주식만 약간 좀 덜하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 10년 동안 우리가 새로 받아들인 신기술들, 우리가 쓰고 있는 플랫폼들, 예.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 다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맞죠. 네, 애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 8년도에 아이폰 열풍이요 불고, 그 다음에 그 4, 5년 뒤에 SNS 열풍 불었죠. 아마 페이스북 다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었던 열풍이 전기차 열풍,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공지능까지 불고 있는데, 그거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런 게 안 될까? 계속 왜 항상 1등 계속 1등이고 왜 물이 자꾸 돌지 않을까? 네. 왜 돌있을까 생각이 네. 들긴 하죠. 예. 근데 그것만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지금도 한국 HBM 쪽은 잘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 근데 그거 외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 사실 미국도 2차 대전 이후에는 뭐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예, 그렇죠. 전쟁 예. 기반으로 예, 해서 맞습니다. 그때 자본도 미국으로 쏠렸고, 아시다시피 뭐 제가 한 10년, 10여 년 전에 썼던 기사 중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과연 경제 대국이냐. 아니, 수출하는 게 전투기하고 오렌지하고 허리우드밖에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비판했던 글이 아직도 지금 찾아보면 어디 네. 있을 텐데 아주 네. 부끄러워져.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신산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 기자님이 했던 거 거의 다 왔거든요. 되게 아이.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다 근데 기억이 하여튼 예. 그 사이 한 10여 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네. 어마어마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네. 분명합니다. 네. 미증시 관련해서 장표 가져오신 거 더 설명 들을까요? 예. 네. 한 가지 좀 설명드리면 네. MSCI에서 나온 보고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많아요. 한국 시장이 되게 부진하다. 왜 부진하냐? 지금 현재 아시아권을 상당히 좀 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보통 기업이나 어떤 국가에 대한 지수의 결정 방법은요 꽤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너무 싼 거 아니냐, 비싼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절대 싸거나 비싸지 않거든요. 싼 걸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는 그림 보시면서
한국 위치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먼저 볼 국가는 요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보게 되면요. 현재 전 세계 국가 ETF인데 네. 보시면 미국이 약 12% 올라왔습니다. 올해. 예, 11.8%였죠. 올라왔죠. 네. 여기 미국이고 쭉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대만도 밑에 있죠. 10.9%. 영국도 밑에 있고 쭉 있고 인도 있고요. 쭉 있는데 쭉 내려와서 붉은색에 있는 거. 사우디, 멕시코, 베트남 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죠. 한국이 마이너스 1.5%. 올해요. 올해. 네. 필리핀 같이 이런 국가 섞여 있죠. 베트남과 필리핀 네, 그렇죠. 공교롭게 사이에 있네. 섞여 있죠. 태국과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 갖고 재미없다. 물론 이거는 EWI는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요걸 보시면서 우리 이제 환차선을 좀 바꾸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왜 차이가 커지고 있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MSCI 잘 안 보시면 답답하겠지만 같이 보면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세요. 일본부터 볼 건데 일본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보시면 좋은데요. 일본 주당 매출인데 주당 매출 현재 1114엔으로 사상 최고치에 왔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왔죠. 주당 매출이요. 그다음에 일본의 주당이 역시 109엔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죠. 일본 주당이 일본에 대한 주당이까지 봤고요. 영업이익률까지 사상 최고치 왔는데 7.8%로 사상 최고 네. 찍었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익 조정 이익을 올리는 쪽이 있고 내리는 쪽이 있는데 그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을 이익 조정 다시 비율은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이익을 올리는 쪽과 내리는 쪽 합해 갖고 네. 플러스가 나오면 올린다는 게 많은 거죠. 아, 네.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가 굉장히 많죠. 보통 이익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네. 일본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아까 봤듯이 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일본 지수가 잘 가는 거는 충분히 납득간다 네. 정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이건 어디 자료가 아니고 MSCI 자료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보요. 한국은요. PER이 12배입니다. 12배. 싸다고 느끼겠죠.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 보시면요. 자, 주당 매출은 고점 대비 한 4, 5% 밑에 있습니다. 995원으로. 네. 예. 원래 고점이 1,030원이니까 좀 밑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당 이익은 고점 대비 많이 들어왔는데 고점이 90원이니까 현재 82원이니까 좀 많이 내려와 있죠. 네. 7, 8%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일본과 다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요. 이익률인데 이익률은 10%에서 지금은 많이 빠져갖고 8.3%로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익률이 빠진 이유는 약간은 비용 절감에 실패했거나 기업 운영이 약간 좀 부실했다고 보는 거죠. 보통 기업이라 치면 네.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 주전 비율인데 이익 주전 비율도 계속 내리고 있다. 일본과 많이 다르네요. 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요.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 치면 한국이 아니고 기업이라 치면 이런 기업에 대해서 왜 주가 못 가는지에 대한 불평을 할 수가 없죠. 못 가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이게 간다 그러면 그건 흔히 얘기하는 작전인 줄 아니면 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한국에 대한 부분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좀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대중 수출이 현재 지금 16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에 빠지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2년 동안.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을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대중 수출이 많이 빠질 만한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러면 현재 거의 14년 전으로 돌아갔네요. 예, 저희 현재 많이 회복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회복을 좀 했습니다만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이 한 15%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비중이 작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이 보고서를 얘기합니다. 현재 가까운 국가인데 불구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빨라지려고 그러면 이런 임급 국가에 대한 어떤 수출을 늘리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뭐 쉬운 거 아니겠지만 이게 바로 현재 보고 있는 보고서의 한 장면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네. 대부분 다 아마 이해가 될 건데 저한테 많이 어떤 분이 미국에 대한 EPS 물어보면 저는 다 알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여기 나오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익률, 한국에 대한 주당 이익, 주당 매출을 알 수 있을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예, 그것도 한 가지 조금 의아하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국가에 대한 전체 평균 이익은 알아야지 내 멀티플 곱하면 대량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보면서 비싸고 싸고 느끼는데 대부분 그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죠. 저는 보지만 제가 보면 이것도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이걸 번역해서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료가 많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런 걸 본 외국인들이 그 어떤 매력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약간 아쉽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네. 저는 뭐 정말 잘 안 좋아하는 국가지만 대만 주당 매출은 사상 최고치까지 가고 있다. 예,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의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 없습니다만 TSMC에 대한 기여도 네. 예, 큰 거죠. 그래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TSMC가 대만 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나 우리 삼성전자 비중 정도 되나요? 대만 증시에서? 예, 그렇죠. 30% 넘죠. 30% 넘고 우리 그렇죠. 삼성전자보다 더 높네요. 예, 예. 네. 근데 현재 지금 대만 달러로 482달러니까 뭐 네. 많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당 매출이 커지는 거 보니까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하고는 그래프가 예, 다르죠.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르죠. 그다음이 인도 역시 계속 가고 있는데 루피인데 1019 루피에서 인도도 역시 주당 매출이 커지고 있다. 외형이 커진다는 거죠. 해서 현재 잘 나가는 국가에 대한 이유는 충분한 게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걸 좀 같이 올리면 좋은데 당장 올리기가 없어갖고 당분간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약간의 부침은 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은 비싸고 중국은 싼 거냐? 같이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같은 보고서였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미국 비싼 거 보시면요. 현재 PR이 20배로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집니다. 이제 PR이. 네. 이 빨간색 PR이니까요. 계속 커지고 있는데 PR 20배가 진짜 비싼 건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게 마진율인데 마진율이 요 녹색이 2024, 보라색이 2025, 빨간색이 2026이니까 올해 내후년까지 커지는 모습이 나온 거죠. 단계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예. 네. S&P 평년내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걸 설명드리고 커지고 있죠. 정확히 숫자를 불러드리면 올해가 12.6%고요. 내년이 13.6%. 그다음 이듬해가 14.4%로 더 커진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요게 영업이익률이었고 오른쪽은요. 주당 매출인데 주당 매출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 매출은요. 현재 1,900달러. 그다음에 주당 매출이 다음 내년도에는 2,000달러. 이듬해에는 2,118달러가 커지고 있죠. 네.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 밑에 요거는요. 주당 이익인데 주당 이익이 역시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가 244달러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이 278달러. 그다음에 내후년이 313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218이든 얼마든 곱하면 멀티플 곱하면 나오는 겁니다. 지수가.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꽤 커지고 있죠. 라고 보면 될 거. 그래서 현재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가요. 올해는 5,400, 6,000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6,000까지만 뭐 하고 더 이상은 뭐 좀 더 먼 미래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 매출, 주당 수익 모두 다 앞으로 수년간 상승 전망이 뚜렷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기여한 것은 일단 비용 절감 성공했고요. 수많은 인원을 감원시켰죠. 아까 얘기했듯이 또 AI가 조금 밀어 올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커지는 기업은요. 20배가 되든가 상관없이 성장을 담보로 하면 그거는 비싼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중국인데 중국은요 PR이 10배로 과거에 많이 빠져 있죠. 이건 좀 싸 보입니까, 여러분들? 싸 보입니다. 일단은 보이죠? 뭐 미국은 20이었으니까요. 20이었으니까 반이니까요. 싸 보이는데 한번 같이 보게 되면 똑같은 모습인데 첫 번째 이익 조정 비율 역시 거의 마이너스 가까이 하고 있죠. 지금 몇 년째 이익을 올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내렸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구간에 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EPS인데 EPS는 4년째 내려옵니다. 현재 내리막입니다. 그러네요. 내리막이죠. 보신 것처럼. 그다음에 주당 매출이요. 역시 이건 6년째 내리막입니다. 중국이요. 내리막이고 가장 중요한 프라핏 마진 역시 마진율까지 거의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싸기 때문에 이걸 사겠냐는 거죠. 이걸 매입하시겠습니까? 이런 만약에 기업이라 치면 이익과 매출이 모든 게 다 빠지고 마진율까지 빠지고 있고 이익 수준 비율까지 빠지고 있는데 이걸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싸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왜냐면 시간대 갔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중국은 제가 볼 때 이런 모습이 꺾일 때 올라올 때 상 늦지 않는데 굳이 그냥 주가만 보고 차트 보고 싸다고 느끼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예.
그래프가 기울기 시작한 때를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교역 전쟁이 시작된 무렵,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수출이 저하되기 시작한 무렵, 공급망이 크죠. 재편되기 시작한 무렵, 예, 그게 크죠. 예. 그때부터 뚜렷하게 기울기가 꺾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로 저는 안 하거든요. 이런 국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국가에 대한 사태를 보시면 대부분 다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다 실적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런 자료는 무료거든요. 무료여갖고 주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 대응 방법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차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그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여전히 성장세를 수치로 보여주셨어요. 네. 미국은 제가 중국이 싸다는 게 결코 싼 게 아니다, 주식이. 싼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TS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제가 알거든요. 좋아하는 기업들 뭐 그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 아이온큐 같은 거 많이 보유하시고 계시는데 아이온큐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내에 흑자 전환이 안 됩니다. 흑자가 안 나오면 미국은 주가 절대 못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아실 것 같은데 불구하고 계속 사서 모으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차트 위주 매매인데 차트 위주로 보게 되면 그 장기 국채 ETF를 처음 매입했던 이유가 차트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매입한 거거든요. 근데 국채 ETF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국채 ETF는 금리가 빠져야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해도 없이 차트 보시고 매매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다 국채 ETF에 투자하시면 대부분 다 모든 분들이 물려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이해 안 간다는 거고 어제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마도 올해 이번 주 금요일날 PC가 높아지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10년물 금리가 4.5에서 안 빠집니다. 지금 튼튼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 연준이 얘기했지만 지금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고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 7번 베팅을 계속하시면서 연준과 싸우고 있는 거죠. 많은 우리 서학금리. 근데 절대 지금 금리 인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ETF 베팅은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차피 올 추석에 떠날 버스를 지금 타는 거죠. 근데 지금 타도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 아닌데 타고 있으면 언제 가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시간 언젠가 금리는 내리겠죠. 그러니까 뭐 내리길 예. 바랍니다. 예, 그런 개념인데 기회 비용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제 주변에 특히 듀레이션 많이 남은 채권 예. 누가 4.5에서 5.0의 채권 이자율이 유지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에서. 또 네, 국내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3.5에서 4.0 사이에 예. 거의 투자했다가 지금 뭐 사망하시고 음.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 제법 됩니다. 예. 그래서 당장은 지금 물론 이제 진짜 죽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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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당장은 미국 5.5 대비 한국 3.5%의 그 금리 격차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가 조금 힘들어질 계기가 아닌가 싶고 그건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기자님 좀 아닙니다. 네. 예. 자, 미증시 네. 미증시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네. 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예. 뭐 S&P나 미국 지수가 뭐 사상 최고 단기 조정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도 좀 지켜봐라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종목은 많으면 좋은데요. 네. 많으면 좋은데 제가 보고 있는 최근에 이제 거의 보지 않은 종목들, 예, 소비자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금융주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역시 그때 빠지면 좋은데 아직 안 빠지겠지만 금리가 빠질 듯한 느낌이 와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인데 최소한 올해 한 번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그 작년에도 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네. 하여간 뭐 네.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담보가 되면 예, 금융주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소비자 관련 기업들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가 되면 금리가 좀 물론 이제 그것도 금리가 담보됐지만 네, 금리가 담보가 되면 배당주에 대한 열풍이 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뜰게 예, 배당이 워낙 최근에 좀 부침이 심해갖고 고개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배당주가 요즘 좀 주춤했어요. 요즘 주춤 많이 했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은행 가면 네. 보통 4, 5% 주고 있는데 굳이 배당 투자해서 3% 누가 받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특히 재미가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슈드 같은 거는 뭐 2년째, 3년째 지금 뭐 거의 본전 네. 플랫하니까
아마 투자하시면 상당히 좀 그 사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까지. 네, 기본적으로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꾸준히 배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랄까 성장세보다는 나는 안정적으로 특히 뭐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나는 안정적으로 이런 뭐 석 달에 한 번씩 배당 받고 싶어 분기별로 네. 그런 분들이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배당 그럴 수 있죠. 투자하는 게 나는 이제 정말 큰 수익을 한번 베팅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여러분들 한국에서 배당 투자할 때 가장 오해하는 게 배당 일드에 너무 관심이 커져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네. 배당금이 아니고. 배당 수익률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가가 빠지면 주가분의 배당금이기 때문에 주가 분모가 빠지면 그냥 커져 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커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숫자를 보시면서 배당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근데 배당 받은 만큼 주가 더 많이 빠져갖고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 바꾸실 때 배당 일드가 아니고 배당금 자체가 커지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성공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계속 AT&T 같은 거 매입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차트 보시면요. 받은 배당금만큼 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건 남는 게 없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좀 줄이면서 올해 배당금 올리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훨씬 더 크게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잠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포트를 짜실 때 저의 본인의 성향을 딱 알고 짜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배당금 짰다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엔비디아는 가는데 내 거는 왜 못 가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주가 차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치면 배당을 적게 주고 오히려 주가 차익을 크게 보는 기업을 가져가야지 그냥 배당금 했다가 주가 못 가면 그때 후회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AT&T 말씀하셨지만 AT&T가 이제 사실 옛날 그 미국 전화기 우리 그렇죠. 집전화기 하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집전화기죠. 근데 AT&T가 뭐 옛날 기업이라는 건 미국의 투자자들이 모두 다 네. 알겠지만 네. 이제 앞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왜 AT&T 같은 기업에 투자할까?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배당을 높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배당 투자의 장점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죠. 장점이죠. 근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배당 일들을 보고 투자한 거죠. 5% 하니까 5% 보통 건물 투자해도 안 되는데 해서 투자하신 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배당 5% 받아봤자 주가 차익이 더 많이 잃었죠. 지금까지 보면. 근데 그런 투자는 제가 볼 때에 어차피 전체 수익 나올 때 보게 되면 좀 속이 쓰리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걸 좀 하지 마시고 배제시켜 놓고 배당이 적지만 오히려 좀 성장하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야지만 시간 지나면 제가 자산이 불어나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AT&T를 더 추구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 일들을 버리시고요. 배당금만 집중하시면 근데 이것도 몇 번 얘기해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약간 배당 일드보다는 배당금이다. 그래서 배당 일드는 슈드가 대표적인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재미가 없는 것이고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금융주 같은 거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주가 일부 정말 잘 가지만 보통 전체로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는 걸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슈드가 재미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예, 보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DGRW라는 ETF가 있어요. DGRW. 네. DGRW. 이게 바로 배당 성장의 대표적인 포트 ETF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당 성장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좋은데 그 퍼포먼스는 S&P 500 퍼포먼스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좋고 그러니까 주가 차익도 있고 배당까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배당 투자에 좋은 게 아닌가. 어차피 지금 뭐 우리 기자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왜냐 아직 한 뭐 40년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벌써부터 가치니 방언이 이런 쪽에 좀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이 좀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앞서 이제 배당 일드, 배당 수익률과 배당 금과의 차이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보통 배당금 100원이야 그러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100원이면? 주가가 얼마인지가 모르잖아요. 네. 100원이면 뭐야? 근데 거기다 만약에 배당이 5%다 그러면 대충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요일을 하다 보니까 주가분의 배당금을 갖고 보통 배당 일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죠. 배당 일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은 1%, 2%인데 5% 이상하면 되게 빠져들거든요. 그런 기업.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그거는 100원짜리 기업이 50원 되면 당연히 배당금이 고정돼 있어도 일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현혹에 빠진다는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한국은 대부분 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예, 분모가 작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배당일 때 아직까지 빠져 있고 거기서 매몰돼 있어요.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냥 뭐 9%, 10% 준다는 거 거기 빠져 있는데 한번 그 기업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받은 배당금만큼 다 빠지거든요. 주가는.
그래서 미국은 똑같이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고 주가 차이면 같이 못 갑니다.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이거 적절하게 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배당 일드보다는 아까 배당금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배당금이 커지는 기업을 가져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 뭐 올해 100원, 내년에 110원 커지는 기업을 가져가, 배당은 상관없이, 일든 상관없고요. 배당이 커지는 거 가져가면 성공 배당금이 계속 커진다는 건 그러니까 똑같은 배당률을 지급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이군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죠. 네. 미국은 배당금만 보면요, 그 기업의 실적이 보이는데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당 귀족주 올린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적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되면 뭐 굳이 그 실적을 보실 때 배당을 보시면 투자하면 끝날 것 같고, 배당을 적절히 주는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까 놀라셨지만 메타하고 알파벳도 배당을 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기업도 배당주가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네. 흔히들 배당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건가요? 배당률 6% 이상 그런 종목들 조심해라. 6% 이상을 그 6%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S&P 500 내에서 그건 좀 어렵고 한 5%는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연평균 5%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S&P 500으로도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하시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대부분 다 위험성이 되게 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나쁠 게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미국 투자에서 가장 이해도가 빠른 게 배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은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고 또 무슨 아까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데, 배당이 가장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배당 바람이 불면 역시 현재 지금 금융업계에서 상대 배당 ETF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한 번 더 붐이 불지 않을까, 배당 붐이.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책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이거 네. 어떻게 매주 달러를 받아요? 이게 배당이란 게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뭐 매월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분기별이고요. 네. 매월도 있습니다만 이거 분기별 하는 배당에 포함되어 있고, 네. 두 가지가 있죠. 매주 달러라는 표현. 그러니까 매주는 매 주마다 배당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달러를 버는 방법에서 가장 안전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서학개미가 달러를 많이 보여 있음으로써 현재 국가에 도움되는 혹시 아시죠? 네, 그런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트는 매주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을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거고, 저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의 어떤 그 방법은 장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포트폴리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있는 건요, 혹시 여러분들이 배당 성장을 좋아하면 배당 성장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은퇴를 준비한다, 은퇴형 포트폴리오가 있고, 어떤 분들은 시장 이기고 싶다,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매주 받지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짤 수 있다는 게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배당 지급을 뽑아놨기 때문에 딱 진짜 원하는 기간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정해진 기간에 배당을 주거든요. 특징이 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213개 기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수로 짤 수 있어 갖고요, 아마 제가 보면 213개로 더 훌륭한 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보시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또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이제 책 많이 쓰셨겠지만 보시면 읽고 덮고 가잖아요. 네. 이 책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213개를 다 항상 적혀 있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책 뒷부분에 보면 213개 기업이 다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다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포트를 짜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책이고, 아마 집에 가져가고 연구하시면 더 나은 포트가 나올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자산에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원론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는 기업이 돈 벌어가지고 유보하지 않으면은 자사주 사는 돈도 있겠군요. 미국 기업들은 워낙 자사주를 많이 사니까. 그 아니면 배당 아닙니까? 미래에 쓸 돈을 미리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 가치는 그렇죠. 약화될 거고. 결국은 배당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의 제로섬 게임인데. 그건 논란이 많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정면으로 깬 기업이 하나 있죠. 버크셔 SA. 네. 버크셔 배당 주지 않고도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그 받은 주주인 배당금을 따로 떼어놔서 M&A 쓰면 더 좋은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배당은 오히려 주주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정도 배당금은 뭐 충분히 기업 운영하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게 우리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성장이 멈추면 뭔가 주저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배당인데 사실 성장이 멈춘다는 배당 안 주면 그거는 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배당은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배당을 주면서 오히려 투자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 배당은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S&P 500에 85%가 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거의 다 주기 때문에 지금 배당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 바이백은 매년 보통 한 3% 주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박한 거 아니야.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주면 뭐 더 좋은데 쓰겠지만 지금 워낙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많이 주고 있고 오히려 배당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매년 올리려고. 그러니까 매년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걸 또 하기 위해서 기업이 또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배당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배당을 삭감시키면 그때 주가 많이 빠지죠. 네. 예. 그래서 미국은 배당에 대한 뭐 부분은 거의 천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배당을 갖고 포트를 짜면 일반적으로 애플 같은 기업도 주가가 안 보일 것 같아요. 배당을 받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주식 물려버리면 배당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예, 근데 배당을 받으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배당은 진짜 여러분 장투하는데 가장 필수 조건이다. 꼬박꼬박 문자도 오잖아요. 문자가 매번 오죠. 항상 보내죠.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달러로 찍히는 거 아니에요? 찍히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15.4% 뛰고 들어오기 때문에 딱 받은 배당을 보시면서 흐뭇하시는데 그 배당을 받으셔갖고 그 달러 차신 다음에 여행 갈 때 쓰시면 좋아요. 아니 이제 성장률은 따로 떼놓고 제가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네. 미국의 이제 배당 펀드에 5% 받는다고 치죠. 네. 그걸 매주 받으면 5%면 500만 원, 400 매월 400만 원이니까 아니죠. 416만 원. 예. 예. 400 416만 원 월. 그러니까 매월 한 40만 원 치면요. 네. 그러면 주당 받으면 그래도 한 7, 80달러 찍히겠군요. 그 기자님이 10억만 넣어놓으면 되죠. 10억 10억 넣으면 여기에 어딨어요? 보면 은퇴형이 네. 있는데 은퇴형이 연 5%니까 연 5%면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치면 월 416만 원 왔거든요. 네. 월 416만에다가 15.4% 뛰면 세금을 띄면 아마 38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시죠 충분히. 네. 근데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네. 그 은퇴형 포트도 연간 퍼포먼스가 한 5% 됩니다. 5%. 그러니까 충분히 대당도 먹고 주가도 올라가는. 지금 말씀하신 은퇴형은 아무래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운영. 예. 약간 그나마 그렇죠? 보수적이죠. 네. 근데 여기는 것처럼 대부분 다 성장형인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오늘 온 김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혹시 이거 화면을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네. 마지막에 요런 QR 코드가 있는데 이 QR 코드가 뭐냐면요.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게 책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있는 QR 코드 찍으시면 영상이 나오거든요, 요거. 근데 오늘 제가 이걸 공개시켜 드리면 아마 이걸 찍으신 모든 분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게 화면으로 찍히나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잡아봐 주실래요? 요거 한번 네. 또 확대가 안 될까요? 네, 요 한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한번. 좋았습니까? 네, 안 좋았습니까? 네. 요거 찍으시면 아마 제가 나가더라도 충분히 제가 나와서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나오네요. 요거 한번 찍으시고 영상을 보세요. 네. 이 책을 자, 구입하는 시간이 예. 조금 더 남았으니까 그래도 네. 하나라도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자기 성향별로 투자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저 이제 주시면요. 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돈 버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죠. 여러분들이 보통 국내에 투자하시면서 많이 잃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돈 벌고 있는 게 화면상에 찍혀 있는 숫자지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은 딱 들어온 거죠. 네. 확정적인 이익. 여러분들 확정적인 이익도 습관화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여기 나오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몇 센트 받으면 몇 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았다는 게 자체가 중요한 거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배당금을요 한번 빼보세요. 외화로. 빼보시면 달러가 진짜 나옵니다. 달러 받으신 다음에 그걸 해외여행 가시면 되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몇 개 국가는 달러 갖고 가면 거의 왕처럼 대접받지 않습니까? 기자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다 나오지만 다 필요 없고 딱 현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내가 투자할 때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아마 습관화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배당을 안 받는 기업들은 거의 안 보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서 얘기했듯이
달러. 여러분도 혹시 달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기자님 혹시 재작년 원 달러 혹시 기억하시는 원 달러? 금액? 원달 네. 지금 1,350원 정도 하잖아요. 2022년. 글쎄, 많이 올랐을 때요. 2022년 당시에 원 달러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 그때 많이 시기에 올랐었나요? 지금 이 시기에 단기적으로 한 번 크게 올랐었다가 내렸었잖아요. 있었지만 보통 네. 이제 평균화된 가격으로 치면 1,250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년에가 1,310원대. 현재 오늘이 1,360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달러를 보유한 자체가 여러분 워낙 원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달러 그다음 매주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기조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뭐 지루하다고 표현할까요? 지루한 배당주 아까 AT&T 예를 들으셨지만 지루한 배당주보다 뭔가 성장형 특히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성장형의 배당을 추가하는 투자를 하자 네, 그렇죠. 즐거운 투자를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뭐 물론 성장도 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 주식을 우리가 누구나 다 찾고 싶죠. 그 요령을 알려주십시오. 또는 반대로 나는 근데 이제 주가가 미국 증시가 오를 만큼 올랐어. 나는 은퇴 자금이라 안정적으로 배당만 정말 튼튼하게 배당만 주는 수십 년 동안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을 고르고 싶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르는 요령을 알려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면 펀드를 찍어주십시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금을 오랫동안 올리는 기업을 찍으면 대부분 다 그런 기업에 충족합니다. 배당금 올리는 기업 봐도 여러분들 배당금 올리는 기업 중에 배당킹이 있어요. 배당킹은 뭐냐면요 50년 동안 배당을 올리는 기업들 50년 동안 매년 한 번 더 걸으면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네요. 성장했다는 뜻이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아주 검증받은 기업을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 사시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미 배당금이 올라갔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뽑으면요 아까 말씀하신 실적 좋고 그다음 장투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뽑으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저는. 예. 그리고 아까 봤듯이 마지막에 했던 거 요거 여기는 QR 코드에 있는 거는요 참고로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배당 받으면서 지수를 이기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아마 되게 젊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보면 젊으신 분들 다 젊지만 젊으시거나 젊으신 거 추구하신 분들은 더욱더 이런 배당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은 약간 미약하지만 아마 시간 지나면서 더욱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좀 확신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보통 몇 퍼센트나 100원 벌면 미국 기업들은 배당 얼마나 성향이 한 30% 합니다. 30%. 30%. 근데 한국이 좀 떨어지죠, 그거보다. 네. 떨어지는데 좀 올리면 좋은데 보통 평균 30%고 그거에 미달되면 주주분들이 막 요구하죠.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 애플도 버핏이 많이 요구했죠. 올리라고. 근데 사실 올리는 게 아니지만 보통 30% 배당 성향이 있다는 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200개 기업, 213개 기업의 배당 수익률을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 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연간 배당금 3.24달러. 예. 네, 일단 배당금 중요하시다. 배당금이 그죠. 그게 그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 그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배당 성향 봐야 하고. 네. 배당 성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성향이 높다. 기업이 돈 번 거 다 순이익 다 털털 털어가지고 배당 줘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배당 성향이 예.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죠. 네. 한 맥스 50%까지? 50%까지. 50%까지. 네. 그 다음에 배당 주기야 뭐 이제 뭐 분기별. 네,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예. 예. 연 배당 수익률은. 연배당 수준 아까 얘기했지만 네. 만약에 은퇴용이면 한 4~5%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성장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한 1~2% 정도 적당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금이 크면 주가 차이가 감되기 그러겠죠. 때문에 네. 그 이해만 하시면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연속 배당 인상 13년. 예, 이 나오죠. 기업은 예. 13년 동안 계속 배당금을 올린 거죠. 그런 기업이니까 여기 이제 200여 개 기업 중에 하나로 추천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보면 연속 배당 인상이 19년 듀크 에너지라는 곳은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곳은 여기는 연속 배당 인상이 0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연배당 수익률이 5.89 굉장히 높아서 네, 추천하신 예. 거군요. 아마 이제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네. 하다가 잠깐 쉬고 그러니까 팬데믹 때 멈췄다가 다시 하는 걸 다시 카운트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돼 갖고 아마 0이라는 숫자는 한번 줄인 다음에 다시 올리다 보니까 그 연속 흐름에서 빠진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곳인데 배당 성향이 77.3%예요. 꽤 높은 거죠. 예. 제가 배당 투자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 벌어서 77원을 배당해 버리면 이제 미래 먹거리는 뭘로 하냐. 네, 그렇죠. 안 되죠.
그건 이제 해마다 흐름을 또 좀 봐야겠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213개 전부 다 추천한 게 아니고 네. 213개가 그나마 배당을 주는 S&P 500 지수에 있는 기업이다. 아, 네. 산 거기 때문에 후보군이고요. 네. 후보군이고 어떤 분들 에너지 선호하는 분들은 조금 성향이 높지만 그래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입맛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13개 종목으로 본인이 맞는 걸 짜보라고 제가 드린 하나의 레시피고 네. 다양한 음식이 나오겠죠. 연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고. 네.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 단점이 있죠. 예.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항상 반반 아까 얘기했지 반반 반이 양념 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런 식으로 네. 그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밸런스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중에 배당 성향은 한 3, 40%, 50%는 넘지 않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책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네. 최초에는 이 책 말고 또 부록이 있었어요. 부록에는 이제 실제 배당 포트폴리오 예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데 아까 보는 거 그 QR 코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책 구매할 수 있거나 접할 수 있으면 한번 달려가 적어보세요. 적으시면 금방 1년 책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한번 그렇게 배당 받아보시면요.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다른 거 안 합니다. 이것만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네. 예. 오랫동안 배당 투자를 하시면서 낭패 본 사례가 있다면요. 낭패요?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 알았더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네. 그 최근의 일인데 뭐 반스 신발을 만들었던 브랜드 있죠. 반스 노스페이스 만들었던. 네, 네. 그 기업 VFC인데 갑자기 삭감을 합니다. 배당 삭감을. 네. 그런 건 낭패죠. 해마다 꾸준히 예, 해오다가 올라오다가 심지어 굉장히 오랫동안 배당 올리다가 수익이 떨어졌으니까 그랬어요. 그 비용 절감에 실패하면서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건 정말 낭패죠. 왜냐면 삭감하면 배당을 줄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가 하락이 엄청납니다. 미국은. 어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낭패고 할 수 없 자르는 수밖에 없죠. 손절하는 그런 수밖에. 경우는 예, 그런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네요. 거. 이제 먹어봤더니 이제 닭이 아니야. 뼈밖에 없는 거예요. 뼈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네. 그것도 S&P 종목이니까 사실은 완벽한 건 물론 문제는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배당이 꾸준한 기업들이 뭐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배당률이 높아진 기업들이 배당금이 높아진 기업들이 좋은 배당 투자처지만 네. 기본적으로 성장세를 확인해야겠군요. 그렇죠. 제일 좋은 네. 게 P&G가 100년 동안 배당을 했고요. 네. 프록터 갬블이 68년 동안 배당을 올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죠. 여러분들 아마 입맛을 땡기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배당 투자는 뭐 밤을 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 투자나 어르신들이 뭐 연금 다 주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배당이 중요한데도 아직도 배당을 아까 메타가 올해부터 배당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메타, 알파, 베타. 뭐 그렇게 큰 기업들 중에 배당을 안 하는 15%의 기업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직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뭐 그 돈을 딴 데 투자한다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그만큼 배당 안 하는 기업들이 성과를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지겠죠. 그 관련. 주가라도 많이 올라야 한다 이 말씀.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 배당하고 있습니다만 네.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배당 뭐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네. 그런 경우는 좀 네. 다르겠죠. 야, 엔비디아에 갖고 계신 분들 저 분기별로 배당도 나오면 얼마나 네, 좋으실까 그래봤자 지금 배당이 10센트. 그냥 주당. 형식적인 수준. 그거는 뭐 그냥 배당을 준다는 정도, 말씀한 형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습니다만. 앞서 제가 드린 질문하고 같군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유보금이 없어서 배당을 안 하는 건 아닐 거고. 아니죠. 예. 우리는 아직도 성장하겠다. 성장에 치중하겠다. 네, 그렇죠. 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 우리 증시에서 배당주, 우리도 이제 ESG 뭐 이런 거 하면서 저도 이제 전에 보도할 때 보면 우리 기업들 정부도 꾸준히 배당 성향 올리려고 노력해 왔고 수치로 보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는 거죠. 높아지고 있죠. 맞죠.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성장세가 수치로는 이렇게 썩 믿업지 못하다. 그걸 이제 보여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배당주 투자를 하려면 뭘 좀 주목해야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주목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의 S&P 500에 85% 배당을 하듯이 지금 코스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참여하면 좋은데 그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업들이.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그다음에 분기 배당이든 뭐든 간에 그
겨울에만 모여 있는. 네. 그걸 좀 바꾸면 어떨까? 물론 이제 결산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미국처럼 360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점점 이렇게 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있죠, 늘고 네. 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정도라고 네.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언제죠? 주총하고 나면 한 4월이나 주나요? 제가? 네, 그렇죠. 네. 아마 한 이맘때 들어왔네요, 배당금이. 네, 그러니까 이맘때. 잊을 만한 배당 들어오기 때문에 잊은 분도 많더라고요. 네. 받은지도 모를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돈 되는 주식 사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사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증시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네. 기업들을 살리려면 우리 기업들의 자본금이 빵빵해지고 우리 기업들의 주식의 주가가 올라야 우리 경제가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의 저자 유에스닥의 장우석 대표 모시고 배당주 또 엔비디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